네, 저는요 황인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유인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올인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홀인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황인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문학경영연구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문학경영연구원을 창업을 했는데, 문학경영연구원이라는 데서는 뭘 하느냐면 문학을 콘텐츠로 해서 경영에 접목하는 일을 합니다. 문학의 어떤 점을 접목하느냐, 문학을 창작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법을 추출해냈습니다. 그걸 다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없는 일이라고 하면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공이 시고 학부부터 석박을 전부 다 시로 했고 대학에서 14년,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시 전공자로서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법, 어떻게 사물을 바라봐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느냐, 그런 것들을 공식으로 제가 유례가 없이 뽑아냈어요. 그 공식을 놓고 공식의 단어를 찾아서 넣으면 시가 한 편이 써집니다. 아주 짧은 작은 이미지의 시가 써지고, 또 그 공식을 놓고 제품을 놓고 단어를 찾아서 넣으면 새로운 창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잠깐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창조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한 가지 의인화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식탁에 아까 여기 박호연 여사님께서 음식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잔뜩 있네요. 응? 자, 이 반찬들이요, 이 반찬들을 보고 이 식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시를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시를 쓰라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안 써봤으니까 난감하죠. 써본 적이 있어야지. 자, 제가 어느 프로를 보는데, TV 프로를 보는데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나와서 퀴즈 프로그램 풀고 그러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어린이가 자기가 시를 썼다 그러면서 읽어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밥상에 있는 반찬들이 모두 자신을 먹어달라고 애교를 부린다. 가끔은 나에게 자기를 먹으라고 강요도 한다. 어때요? 웃기죠? 여러분들은 이만큼 쓰실 수 있나요? 자, 이 어린이가 이렇게 시를 쓴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 반찬들을 전부 다 뭘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의 포인트가 새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린이들은 모든 사물이나 자연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린 아이가 나무 꽃들이 흔들리는 거 보고 엄마 제가 손짓해. 그럼 엄마 뭐라 그래요? 얘가 미쳤나봐. 이것 좀 봐. 우리는 전부 다 그런 동심의 세계, 모든 것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동심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교육이 문제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전부 다 지식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의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깜깜합니다. 자, 시를 한 편 보겠습니다. 겨울들판이란 이상교 시인의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겨울 들판이 텅 비었다. 들판이 쉬는 중이다. 풀들도 쉰다. 나무들도 쉬는 중이다. 햇볕도 느릿느릿 내려와 쉬는 중이다. 시인은 겨울 들판을 바라보고
텅 비었다는 현상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쓴 건 다 뭐라고 썼어요? 다 쉬는 중이랍니다. 들판도 쉬고 풀도 쉬고 나무도 쉬고 햇볕까지 쉰답니다. 다 시적 소재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이 쉬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움을 창출하는 시적 방식입니다.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는, 보통 우리는 사물을 보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안 하죠. 자연을 보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안 합니다. 그런데 시인들이 보는 사물과 자연은 다 사람처럼 여기고 거기서 새로운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그 사람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체화라는 겁니다. 일체화가 뭐예요? 나와 네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꽃에 대해서 시를 쓰려고, 내가 물병에 대해서 시를 쓰려고 그러면 내가 물병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내가 그에게로 가든가 그가 나한테로 오든가. 그래서 하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에게로 가는, 시적 대상에게로 가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체화는 이런 거예요. 내가 사물이나 자연에게 가서 그 사물이나 자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물이나 자연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표현을 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의인화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만드는. 일체화나 의인화도 다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람이니까. 의인화는 그럼 어떤 것이냐?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바라보는 겁니다. 아, 제가 어떻게 했구나. 거의 역지사지와 비슷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물이나 자연을 사람으로 여기고, 대신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여기고, 그때 그 사물이나 자연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어떤 심정을 했을지를 찾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겨울들판이라는 시도 나무도 쉬고 있고 다 뭐예요?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질문법을 만들었습니다. 요 질문만 하면 저절로 사람이 되게. 그게 뭘까요?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겁니다. 이 대상이 물병이라면 이 물병이 무슨 생각을 할까? 여기에 처해 있을 때. 자, 지금 우리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저를 보느라고 이 물병을, 여기에 놓여있는 이 물병을 잘 안 봅니다. 근데 이 물병을 제가 여기 탁 꺼내놨어요. 그럼 이 물병이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부끄럽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네. 잠깐만 나와보실래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쑥스럽네요. 쑥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물병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 앉아있을 때는요,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느낌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앞에 나오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집중하니까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처한 상황 속에서 무슨 느낌을 갖고 있느냐를 찾는 겁니다. 그게 이때 생각은 말이죠. 이렇게 나와요. 생각은 지금 부끄럽다 이랬죠? 쑥스럽다 이랬죠? 이게 다 생각이에요. 생각은 동사나 형용사로 표현합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부끄럽다, 쑥스럽다, 아프다, 보고 싶다, 이런 것들 있죠? 우리 문장의 서술어가 대부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왜를 붙입니다. 왜?
왜 왜를 붙이냐면 시도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표현만 해놓으면 설득이 안 돼요. 시는 철저하게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는 어떤 논리냐? 시적 논리야. 과학적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훨씬 상상력이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공식이 만들어져요. 대상, 동사나 형용사로 표현되는 마음, 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거를 만들려고 죽을 똥 쌌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 갖고. 그런데 이게 세상에 없는 시적 공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처음 나온 공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시가 이 공식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압니다. 대추하날이라는 시죠. 대부분 이런 데 나와서 대추하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 영향을 받았거나 제가 저와 같이 공부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옆방,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하날이 대상이죠. 그럼 대추하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붉어졌다. 잘 여기 볼까요? 공식이 대상, 동사나 형용사의 마음,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대추하날 붉어졌다. 왜 붉어졌어요? 왜 붉어졌어요? 응? 공식에 의해 태풍, 천둥, 벼락이라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붉어진 겁니다. 이게 시의 공식이에요. 둥그러졌다. 왜? 무서리. 이렇게.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붉어지고 둥그러진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공식이 어떻게 쓰일까요?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 시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시를 배우세요. 자,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공식에 의해서 대추하날 붉어졌다. 왜? 대추하날의 마음을 찾아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휴대폰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휴대폰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맞다고 까톡 그러네. 그거 좀 꺼놓으실래? 네. 그게 내 거예요. 당당하게. 저는 늘 진동을 해놔서 자꾸 이제 안 지금. 자, 휴대폰의 마음. 그러면 휴대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모다 하잖아요. 예뻐지고 싶어요. 왜? 맨날 얼굴이 사각형 얼굴 좋아요? 나빠요? 좀 동그랗고 다양한 모양을 갖고 싶어요. 또 휴대폰이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떨어지면 얼굴이 작살나. 얼굴 맨날 금가고 성형 지켜주지도 않아. 두려워요. 왜? 백정이 깨져서 얼굴에 상처가 나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맨날 휴대폰 들고 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모든 체온이 다 느껴져요. 그럼 그걸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다양한 휴대폰에 다양한 모양의 휴대폰을 만들어냈어요. 또 액정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지금은 교체 못하죠? 그럼 가야 되잖아요. 서비스 센터 가야 되죠? 비싼 돈을 주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게 가서 휴대폰 살 때처럼 그거 액정 하나 주세요. 그럼 다시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꿔주면 되죠. 두렵지 않게 해주면. 그것을 해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의사가 되고 싶어요. 휴대폰 맨날
체온을 만지고 있는데 내 체온이 휴대폰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그 체온으로 얘가 어떤 상태에 있구나를 체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부분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휴대폰만 하면 재미가 없어. 한번 해볼까? 다른 거. 이런 거. 사람 많은 지하철에 탔는데 말이죠. 방구 나오려고 해요. 미칩니다. 이럴 때 방구 한번 끼면요. 본인은 창피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들 애인하고 다 같이 있는데 속이 안 좋더니 갑자기 방구 나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끼면은 시원하고 좋겠는데 끼면은 남자친구가 뭐라 그럴 것 같아. 안 만날 것 같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는요. 이건 사람의 마음이죠.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거는. 그런데 방귀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제는 방귀를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사물이 돼서 사물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물의 마음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입니다. 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시교육을. 그게 시예요. 그러니까 사물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그럼 방귀의 마음을 찾아보는 거예요. 방귀의 마음은 어떨까? 방귀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방귀가 어디 있을까요? 창자 속에 있어. 응? 어떨까요? 마음이. 나오고 싶다. 또 답답하죠. 갑갑해요. 또 응?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요 안에 갇혀 있어요. 지금 어떨까요? 얘도 지금 두근두근거려요. 왜? 지금 갇혀 있으면서 독을 다 먹어가지고 나오면 그냥 냄새가 쏟아져. 제가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상에다가 그 뭘 넣어요? 방귀를 넣습니다. 마음은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울까요? 사람 밖으로 나올 때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니까. 이게 사람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얘도 사람이라고 치면 자기도 조용히 나오고 싶어. 정말로. 그거 마음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런 시가 나와요.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냄새 없이 부끄럽지 않게 넓은 세상에 나가고 싶다. 이 방귀의 마음을 찾은 시입니다. 이 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방귀 소리와 냄새 차단, 방귀 차단 패드가 나오면 어떨까? 상당하죠. 미국에서는 방귀 냄새 차단 중화시키는 패드가 나왔어요. 실제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속이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실수할까봐 중요한 자리를 가는데 회의석상 가는데 무슨 결혼식장 가는데 이런 데 사람 많은 곳을 갈 때 이런 것들을 딱 차단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활성탄하고 유리섬유 재질로 되어 있고요. 냄새가 나는 즉시 흡수를 하고 소리를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창안될 수 있어요? 시적 사고법을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아, 시는 이런 식으로 시를 썼구나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사물의 마음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뭐가 돼요? 시인이 되고 창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